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카테고리 함수 중에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실습할 때 사용한 실습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로드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Shift 레지스터 사용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문의를 하셨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Shift 레지스터 자체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Shift 레지스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Shift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while 루프나 이제 for 루프 이런 데서 이제 루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임시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다음 루프로 이전 루프의 값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초기화를 하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VI를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VI를 최초 한번 실행이 될 때는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디폴트로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Shift 레지스터를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디폴트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을 텐데 한번 VI를 실행하게 되면 VI가 종료될 때 마지막 값을 이 Shift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VI를 실행할 때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시작으로 해서 그 초기 값으로 해서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Shift 레지스터에 초기화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VI를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 값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겠고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Shift 레지스터에 초기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임의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글로벌 변수 같은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글로벌 변수인데 실제로는 글로벌 변수가 아닌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하고 관련돼서 간단한 실습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형태는 while 루프가 있는데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while 루프는 원래 의도하는 거는 계속 그러니까 루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뭔가 동작할 때 while 루프를 사용하는데, 특이한 거는 while 루프를 사용할 때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while 루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for 루프가 됐건 while 루프가 됐건 루프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운영할 때 가장 핵심은 Shift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while 루프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while 루프는 딱 한 번만 수행하는 겁니다.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while 루프가 딱 한 번만 수행하고 멈추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형태는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Shift 레지스터에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딱 봤을 때 while 루프가 있고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면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구나. 딱 그러면은 이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다. 이렇게 바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구조가 있는데 보통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할 때는 내가 어떤 임의의 값을 이 Shift 레지스터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 구조에 예를 들어서 set이나 get을 이제 정의를 해서 set인 경우에는
여기 코드에서처럼 입력으로 인가받은 숫자형 컨트롤 값을 이 shift register에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get을 하게 되면은 get 같은 경우는 shift register 값을 바이패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패스를 시키고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말 그대로 글로벌 변수와 같은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을 했다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 특정 데이터만 내가 불러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내가 값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이 서브 VI를 만드는데, 자, 입력으로 상태 정보를 입력받게 해서 set이면 내가 값을 설정해주고 get이면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오는 식으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코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좀 특화되게 shift register를 사용하더라도 초기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shift register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register에 대한 실습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프론트 패널에는 자,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붙어져 있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에는 이제 1초, 1000ms 입력을 인가해서 자, 1초마다 한 번씩 폴링하는 간단한 화일 루프가 되어 있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자, 정지 버튼이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이 shift register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hift register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자, n번째 값은 가장 위에 거고, 그 다음에 n-1번째 값은 그 다음, n-2, n-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전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거는 뭐냐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1을 더한 값을 shift register에 매 루프가 수행될 때마다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 shift register 값은 처음에는 0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0부터 이제 1씩 계속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몬4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전 값인 거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shift register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무빙 에버리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평균을 뭐 5개를 취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shift register를 이전 값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5가지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5로 나누면 평균 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빙 에버리지 기능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shift register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우선 shift register 사용하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자, 간단한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자, 화일 루프가 하나 있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사용하실 때만 이 테두리에서 shift register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마찬가지로 for 루프를 사용할 때도 가능합니다. 자, for 루프를 사용할 때도 자, shift register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화일 루프를 이용할 거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불리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shift register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상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register를 총 5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화살표 모양이 바뀌고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shift register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 5개까지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을 더한 이유는 뭐냐면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횟수를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1을 더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값을 shift register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while loop를 사용할 때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딜레이를 줘야 되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1000ms,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루프가 수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자, 인디케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mon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4개, 5개가 되겠고요. 자,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연결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와이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가 계단이나 이렇게 꺾여지게 되면은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자, 라벨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on이고요. 그 다음에 mon1, 그 다음에 mon2, 그 다음에 mon3, mon4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실행 버튼이 깨졌죠. 왜 그러냐면 자, shift register 사용했는데 shift register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초기화를 하시면 자, 실행 버튼도 깨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4는 맨 밑으로 내리겠고요. mon2, mon3이 그 다음이고 mon4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 깔끔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간단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register 같은 경우는 임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위에서부터 자, n번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n-1 이전 값, 그 다음에 n-2 그 이전 값, 그 다음에 n-3 자, 그 다음에 뭐 n-4 이런 식으로 값이 쌓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실행을 해보면 처음엔 다 0이죠. 근데 1 자, 값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 뭐 shift register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빙 에버리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자, 현재 값을 디시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원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빙 에버리지를 자, 그 인접한 데이터 5개를 가지고 평균하고 싶다. 그런데 처음에는 밸리드한 데이터가 5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기 전까지는 밸리드한 데이터 개수만큼만 평균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 중에 무빙 에버리지 알고리즘에 대한 동영상 강좌도 업로드를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프트 레지스터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관련된 VR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거를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제가 VR을 만들겠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기존 코드는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서브 VR을 만들 때는 항상 모듈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면은 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가져오시고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에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자, 잘라내고요. 여기서는 자, FGV라고 하겠습니다. FGV가 영어로 Functional Global Variable의 약자입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약자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간단하게 여기 실습 코드에서 나온 것처럼 자, 숫자형 컨트롤 값을 하나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겠고, 그리고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할 때 이 입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상태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이 있는데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사용자 컨트롤로 만들어 놓은 건데 타입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을 변경하시게 되면은 그 사용자 컨트롤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 컨트롤을 사용하셔야지만 코딩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선 자, 구조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고요. 모듈화 할 때는 항상 케이스 구조를 만들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코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할 때는 자, 특징이 뭐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죠. 화일 루프가 하나 있는데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입니다. 화일 루프가 한 번만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초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새로 만들기 이용을 해서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사용자 컨트롤에 대해서는 속성을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타입적인 속성을 줄 거고요. 여기에서 자,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아이템은 set과 get 두 개를 하겠습니다. set은 말 그대로 임시 저장 공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state라고 하겠습니다. state.ctl로 만들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자, VI에서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을 불러오시겠고, 여기에서 자, 컨트롤을 변경하신 다음에 자, 화일 루프 안에서 관련된 그 사용자 컨트롤에 의해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를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하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셋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으로 인가한 자, 사용자 컨트롤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 코드를 좀 전체적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get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바꾸겠고요. 자, 라벨도 인디케이터로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자, shift 레지스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해서 숫자형 컨트롤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저장을 했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자, VI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VI를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서 자, 커넥터 펜을 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는 보통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할 때는 자, 입력 스테이트는 보통 이 왼쪽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자, 숫자형 컨트롤 연결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은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펜은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shift 레지스터 사용하기를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를 제가 테스트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코드를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다 지우겠고요. 다음은 자, 다음 아래와 같은 코드를 짜볼 텐데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가져오시겠고요. 자, 입력으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set을 하신 다음에 자, 생성의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숫자형 컨트롤 하나 인가를 해주시겠고, 자, 해주시겠고, 이걸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엔 get으로 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준다는 건 뭐냐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에서 생성의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숫자형 컨트롤 입력 값이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숫자형 컨트롤 값을
뭐 4로 하고 실행을 하면 4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읽어오실 수 있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인 VI에서 Shift 레지스터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지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예외적으로 Shift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하지 않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